66번 정규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 주어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도는 0이다. 옳습니다.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이므로 외도가 0입니다. 2번 첨도는 0이다. 이것도 옳죠. 정규 분포에서 첨도는 0이죠. 이는 평균적인 뾰족함을 나타내죠. 따라서 옳습니다. 3번 좌우 대칭이다. 맞습니다. 정규 분포는 완벽하게 좌우 대칭입니다. 옳습니다. 4번 표준 정규 분포의 경우 T 분포와 일치한다. 어떤가요? 틀렸죠.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입니다. 그렇지만 T 분포는요,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 정규 분포와 유사하지만 꼬리가 더 두껍죠. 따라서 T 분포와 정규 분포는 다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이 되겠네요. 4번이. 5번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옳습니다. 정규 분포의 모양은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은 분포의 중심을, 표준 편차는 분포의 폭을 결정하니까요. 따라서 4번이 틀린 설명이죠. 정규 분포와 T 분포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와 T 분포는 달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 외도는 0이다, 첨도는 0이다, 좌우 대칭이다,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이 설명은 정규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67번 동간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기억 임의 0점을 갖는다. 옳은 설명입니다. 동간변이는요, 임의의 0점을 가지죠. 예를 들어서 온도의 섭씨 0도는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그저 기준점일 뿐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임의 0점을 갖습니다. 니은 온도 연령이 그 예이다. 그 예인가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온도는 동간변인의 예로 맞습니다. 그런데 연령은 어떤가요? 아니죠. 연령은요, 비율 변수입니다. 비율 변수는 절대적 0점, 예를 들어서 나이가 0살이다는 절대적 0점을 가지기 때문이죠. 연령은 동간변인이 아니라 비율 변인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온도 연령이 그 예이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디귿 양적 변인에 분류된다. 맞습니다. 동간 변인은요, 양적 변인으로 분류됩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간격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양적 변인에 분류됩니다. 그래서 답은 동간 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미 0점을 갖는다, 양적 변인에 분류된다 라고 표현한 기억과 디귿입니다. 68번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문항의 수를 늘린다. 니은, 문항의 변별도를 높인다. 디귿, 열량 검사인 경우 검사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리을, 검사에 측정하는 문항 내용을 이질적으로 구성한다. 우선은 문항의 수를 늘린다. 맞는 설명입니다. 문항 수를 늘리면 신뢰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문항의 수를 늘린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니은 문항의 변별도를 높인다. 맞습니다. 문항의 변별도가 높아지면 피검자 간의 차이를 더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디귿 열량 검사인 경우 검사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맞습니다. 충분한 시간 안에 열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면 측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죠. 그 다음 리을 검사가 측정하는 문항 내용을 이질적으로 구성한다.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검사가 측정하려는 대상에 맞게 일관된 문항을 구성해야 신뢰도가 높아지죠. 제시된 내용처럼 이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문항의 수를 늘린다, 문항의 변별도를 높인다, 역량검사인 경우 검사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9번 실험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 것이 주어진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숙효과. 성숙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 요인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현상을 성숙효과라고 하는데 실험 기간 동안 나이가 들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하는 것 등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 성숙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2번 통계적 회귀. 이 역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 요인입니다. 통계적 회귀는요, 극단적인 점수를 가진 피험자가 다음 측정 시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는 경향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 3번 연구 대상의 손실, 즉 연구 대상의 탈락이죠. 이 또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실험 도중 피험자가 중도에 실험을 그만두거나 탈락하는 상황이고 이는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 요인입니다. 4번 모방 확산 효과. 모방 효과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실험 집단의 처치가 통제 집단에 확산되어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죠. 따라서 이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를 줄여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5번 존 헨리 효과. 존 헨리 효과는 통제 집단이 자신들이 통제 집단임을 인지하고 실험 집단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69번은요. 모두 다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해당 항목에 없습니다. 따라서 69번은 모두 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70번 일종 오류 또는 이종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 주어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종 오류가 일종 오류보다 더 심각한 오류이다. 아니죠. 어느 것이 더 심각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1번 옳지 않습니다. 2번 일종 오류는 연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옳죠. 일종 오류는 실제로 연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일종 오류는 연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3번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있습니다. 표본 크기를 늘린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4번 일종 오류는 1-알파로 표현된다. 아니죠. 일종 오류는 그렇죠. 알파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1-알파는 그렇죠. 일종 오류가 아니라 신뢰도를 나타내죠. 5번 이종 오류는 1-베타로 표현된다. 아닙니다. 이종 오류는 베타로 표현되고요. 1-베타는 검정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0번 일종 오류 또는 이종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일종 오류는 연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입니다.